예, 이번에는 예제 파일을 가지고 루미온에서 효과라던가 텍스처 파일 그리고 빛을 설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퀄리티를 뽑아내는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이미지를 루미온에서 작업을 한 이미지를 다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케치업으로 일단 모델링이 된 파일입니다. 이렇게 스케치업으로 간단하게 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3D에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만 만진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모델링 단계부터 렌더링이 끝날 때까지 모든 게 다 중요하고 복합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D에서 크게 모델링, 재질, 라이팅 세팅, 카메라, 렌더링 등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모델링 파일인데요. 모델링 단계에서 모델링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하느냐가 가장 또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모델링 된 이 모델링 파일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간단한 모델링 파일로 일단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 모델링 파일을 루미온으로 불러왔습니다. 이 파일에 우선 루미온의 라이브러리 파일을 사용해서 실내 소품들과 가구들을 조금 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라이브러리 파일 배치만 이렇게 해 놓은 상태고 나머지 루미온의 기본 환경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이나 세팅값 모두 기본값 그대로고요. 일단 맨 처음에 외부 파일을 불러오면은 재질을 입힐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먼저 재질을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먼저 마루 재질을 선택을 해서 실내에 나무, 보통 실무 작업을 하면은 루미온이든 3D 프로그램을 하면 보통 텍스처 파일을 실제 사용되는 그 마감재 텍스처 파일을 여기 대입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아마 많을 텐데요. 여기서는 일단은 루미온 자체 재질만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예제 파일이니까요. 전체적인 작업 방식이나 전체적인 팁 위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재질을 하나 선택을 했고요. 전체적인 이 재질의 탈 크기는 눈으로 확인하면서 조절을 해서 나로의 느낌을 맞춰줘야 됩니다. 크기를 직접 설정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설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게 외부 외부 텍스처를 가지고 직접 여기 칼라 앱 선택을 해서 외부 텍스처를 입힐 수가 있는데 외부 텍스처를 직접 입히면은 조금 더 정확하겠죠. 크기는 이 정도만 맞춰주고 나무 바닥은 윤기와 반사율을 많이 빼주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제 파일을 레퍼런스 참고 삼아서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느낌으로 따라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제일 뿐이고요. 실제 프로젝트와는 진행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세팅만 해주고 여기에 풍화를 살짝 넣어줄 수도 있지만 굳이 필요 없다면 넣어줄 필요는 없고요. 바닥 표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매지입니다. 줄눈입니다. 이 타일의 간격을
얼마나 잘 표현되느냐가 꽤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루미온 라이브러리 재질 그대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외부 파일을 가져와서 표현할 때는 포토샵 같은 외부 3D 편집 프로그램에서 줄눈까지 생각해서 텍스처를 만들어서 표현하거나 아니면은 모델링을 타일 하나하나 실제와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제 외부 텍스처를 가지고 재질을 입힐 때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벽면 마감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실외 나무, 네, 요 재질이고요. 물론 원하는 재질이 없다면 외부 텍스처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반사율도 좀 낮춰주고 완전히 빼진 않고 살짝만 주겠습니다. 목재나 합판, 목재 합판이나 원목 마감 같은 경우는 이제 목공 작업하고 오일이나 뭐 락카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반사값을 살짝 주었고요. 이보다 더 세게 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시 이미지를 보면은 합판 마감이 거의 모든 곳에 다 지금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재질들도 참고 삼아서 같이 넣어 주겠습니다. 복사해서 지금 붙여 넣기를 해 주었는데 좀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붙여 놓고 뭐 크기라던가 아니면은 너무 너무 크죠. 크기라든가 이런 위치, 텍스처의 위치 같은 것들을 좀 조절을 해서 조금씩 바꿔줍니다. 3D에서는 보통 텍스처를 입히면 같은 패턴이 막 반복되는 타일링 표현이 되게 마련인데요. 퀄리티를 이제 좀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퀄리티 높이기 위해서는 타일링을 웬만하면 없애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여기서도 복사해서 붙여넣고 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재질들도 전부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도 넣어주고요.
예, 이렇게 재질 설정이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 재질을 이렇게 설정한 상태에서 나중에 렌더링 테스트 과정에서 뭐 타일의 크기를 조절을 한다던가 하는 뭐 반사값을 좀 수정을 한다던가 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딱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안 만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렌더링 테스트를 하고 나서 반사값 같은 거 특히 조절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외부 환경 구성을 해볼 텐데요. 이제 지형을 설정하고 나무들을 배치를 해야겠습니다. 그 전에 카메라 구도를 먼저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카메라 구도가 요 정도, 여기서 좀 원하는 카메라 구도를 이 정도로 해서 카메라 구도를 정하고요. 네, 돌아와서 일단 카메라 구도를 잡은 이유는 여기에서 보이는 이 시점에 따라서 이 외부 배경이라던가 뭐 오브젝트나 환경 구성, 빛 계산 등을 미리 씬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러 방향에서 카메라 구도를 잡는다면 또 그 장면마다 또 각자 카메라 구도 저장을 하고 거기에 맞는 빛 세팅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각도에서 렌더링을 걸게 될 텐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반대쪽도 구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3D에서는 반사를 생각해서 오브젝트를 배치를 이 반대쪽에도 혹은 이 안에도 다 배치를 해주거나 이미지를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반사값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돌아와서 나무를 먼저 배치하겠습니다. 나무를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나무 혹은 잘 이쁘게 나오는 나무들을 골라서 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나무 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지형을 설정하겠습니다. 지형은 외부에 저 멀리 산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산을 만들어 주고 옆에 작은 호수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경사를 조금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지형 설정이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앞에 산, 그리고 반사를 위해서 이렇게 뒤쪽에도 환경을 조성을 해줬고요. 옆에 호수도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형을 일자로 평평하게 만들기보다는 높낮이를 주어서 이렇게 잔디도 중간중간 벗겨지고 흙이 보이는 표현을 좀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고, 그리고 일자로 지형이 딱 설정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게 건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위 환경에서도 그게 다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무 배치도 수종을 좀 다양하게 배치를 해서 자연스러움을 느낌을 신경을 좀 써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딱 바라봤을 때 느낌을 좀 상상을 해봐야겠죠. 이 씬에서는 이제 뭐 조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태양광만으로도 좀 좋은 표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세팅을 하고 렌더링을 위해서 이미지 모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루미온에서는 렌더링 모드로 넘어와서 일단 스타일을 적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일은 필요한 효과들이 각 컨셉에 맞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먼저 적용을 한 다음에 수정을 해주는 것이 가장 편하고요. 여기서는 일단 흐림을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흐림 선택 후에 옵션들을 이제 바꿔줘야겠죠. 필요에 따라서 바꿔줄 수도 있고 그냥 해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하나 만져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반사 효과가 가장 중요한데요. 반사 효과를 선택을 해서 편집으로 들어가서 평면 추가를 누른 다음에 이 유리들 면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반사 면이 생성이 됩니다. 반사 평면들을 먼저 생성을 하고요. 이 반사면이 중요한 이유는 루미온 기본 반사 값이 정확하지 않고 약간 이제 러프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사 평면, 유리 같은 이런 반사 값이 심한 재질은 반사 평면을 추가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은 따로 이제 반사 효과에 대한 매뉴얼에 나와 있기도 하고, 이제 반사 효과만 따로 이제 영상이 또 있습니다. 그 영상이나 매뉴얼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사 면을 일단 가장 먼저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션 값은 만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또 반사 효과에서 미리 보기 화질을 낮은이 아니고 일반이나 높음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작업하기 느려지기 때문에 미리 보기 화질은 일반 이상으로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일단 2점 투시를 하나 추가를 해서 기본 스타일 기능에 추가로 효과를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기본 스타일 기능들 말고도 여러가지 뭐 효과들을 추가해 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2점 투시만 추가해 줄 거고요. 2점 투시 없었을 때 기본 뷰인데요. 이렇게 2점 투시를 넣어서 불안정한 느낌을 없애주고요. 그 다음은 렌더링, 나머지 이제 효과들은 렌더링을 하나씩 해가면서 원하는 느낌을 연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딱 정해진 옵션을 넣어주기보다는 하나하나 렌더링을 하면서 옵션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렌더링 테스트를 하면서 옵션을 하나하나 바꿔주고 있는데요. 이 옵션을 중요한 옵션 몇 가지를 바꿔주고 테스트 한번 해보고 느낌을 봐가면서 이렇게 테스트 렌더를
하고 나서 수치를 바꿔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요. 이 렌더 타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면 절대 안 됩니다. 3D에서. 그래서 다른 렌더링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렌더링 한번 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루미온에서는 뭐 1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자주자주 해주는 게 좋고요. 여기서 스카이라이트를 밝기와 채도를 올렸고 평면 반사, 투영 반사를 다 온 시켰고 렌더링 품질을 높음으로 해놨습니다. 스카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밝기도 밝기고 그리고 푸른색 이제 하늘색이라고 하죠. 이제 하늘색을 조금 같이 섞어주면서 조금 더 사실적인 표현이 또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나머지 옵션들도 다 켜준 다음에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하이퍼라이트 같은 경우는 빛이 반사돼서 이제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는 계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이퍼라이트 너무 센 것 같아서 약간 줄여줬고 그리고 색상 보정은 일단 기본값은 이렇게 높았는데 이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적색 이제 노란색 계열이 되면서 따뜻한 색이죠. 예, 그 색을 조금 빼주기 위해서 온도를 좀 조절을 했습니다. 예, 노출 같은 경우는 좀 어두울 때 살짝 올려주는 것이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자의 옴니 섀도우를 최대로 높였는데 옴니 섀도우 같은 경우는 이 어두운 부분에 이 그림자의 어두운 정도가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려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색소차라는 것은 이제 카메라 효과인데 이 색소차가 이렇게 심해지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뭐 카메라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색소차는 특히 실내 씬 같은 경우는 빼주는 게 좋습니다. 이 라인들이 좀 뭉개진 것처럼 표현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 카메라 필름의 효과를 나타낸 건지 그냥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지 구분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색소차는 웬만하면 아직까지는 빼주는 게 좋습니다. 피사계 심도 나머지 또 옵션을 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피사계 심도는 이제 멀리 이 카메라 기준에서 멀리 있거나 조금 너무 가까이 있거나 하면은 좀 블러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효과인데요. 피사계 심도를 조절을 해서 살짝 너무 심하지 않게 좀 살짝 어느 정도 적당한 이 피사계 심도를 적용을 하면 또 실사와 같은 느낌을 뽑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피사계 심도 역시 좀 테스트를 거쳐서 확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초점 거리는 이렇게 가까워질수록 멀어질수록 효과가 다르니까요. 이렇게만 해주고 뭐 안개와 하늘, 구름 같은 경우는 뭐 그대로 만지지 않고 그냥 놔둬도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일단 여기서는 조명을 따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빛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빛을 조금만 올려 보겠습니다. 위치도 살짝 조절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가 들어오는 게 좀 더 이쁘겠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렌더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예, 지금 피사기 심도가 너무 가깝게 들어가기 때문에 피사기 심도를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지금 뭐 나머지는 그대로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피사기 심도를 초점 거리를 조금 올려서 건물의 초점을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정도만 해서 다시 렌더링을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최종 렌더링 세팅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미지 사이즈만 키워서 다시 렌더링을 해주면 괜찮고요. 이제 좀 여기가 너무 밝다면은 좀 밝은 것 같은데 나머지 좀 수정을 해줄 필요도 이제 있을 것 같고요. 이 이미지 원하는 느낌에 따라서 이 정도 수정을 해주고, 그리고 바닥 타일을 조금 키워줄 수도 있겠네요. 전체적인 세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테스트 렌더를 계속 하면서 효과들 수치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렌더 타임이 워낙 짧기 때문에 테스트 렌더를 최대한 많이 하면서 원하는 느낌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루미온을 포함해서 3D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같은 씬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프로젝트 세팅과 같게 맞춰도 느낌은 전혀 다를 수가 있고요. 반사되는 물체들도 다 다를 것이고, 마감재 뭐 전부 다 다르겠죠. 변수는 뭐 따지면 끝도 없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세팅은 참고용입니다. 뭐 이런 효과들이라든가 외부에 배치했던 오브젝트, 뭐 재질들 전부 다 참고용일 뿐이고요. 파일에 여기 이제 세팅한 값을 그대로 대입하기보다는 참고 삼아서 루미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또 구조의 예제 영상에서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